세상의 모든 축구 이야기 풋볼 살롱입니다. 오늘은 축구 토토 승무패 26회차에 들어온 J리그 MLS 현미경 분석 및 최종픽 공유로 인사를 드립니다. 풋볼 살롱의 축구 승무패 25회차 현미경 분석은 MLS와 J리그 최대 이변 결과들을 잡아내면서 어느 정도 구독자 여러분들에게 보탬이 된 것 같습니다. 이 MLS 같은 경우에는 시카고와 신시내티의 경기가 이 신시내티의 승리가 나오면서 역배가 적중이 됐고, J리그 같은 경우에도 가시마와 오이타의 경기를 단통 무승부로 예측을 드렸는데 무승부가 나오면서 J리그와 MLS 쪽에서 최대 이변 결과가 적중이 됐습니다. 승무패 26회차 같은 경우에는 토요일 저녁 9시 50분까지 판매를 합니다. 시간적인 여유가 조금 있기 때문에 구독자 여러분들이 최대한 현미경 분석 내용을 면밀하게 살피셔서 야무지고 다부진 픽을 만드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최종 픽으로 말씀을 드리는 픽만 그대로 따라가지 마시고 투폴 추천이나 독식 픽 추천을 적극 활용을 하셔서 서브 픽을 구성을 하시는 것도 적중 확률을 올리시는 방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 살롱 코멘트 위주의 분석 내용을 기반으로 나만의 픽을 만드실 때 적중 확률이 올라가십니다. 지금 보시는 노란색 광고 배너는 풋볼 살롱이 최근에 유료로 전개를 하는 광고 배너입니다. 산삼진 99라고 써져 있는데 말 그대로 7년근 산양산삼 원액을 99%를 추출을 해서 만든 상품인데 평소에 피로감을 쉽게 느끼시거나 숙면이 어려우신 분들, 여름에도 손발이 차가우신 분들에게 효과가 굉장히 좋습니다. 풋볼 살롱 역시 샘플로 받아봤는데 확실히 피로 회복에 도움을 받은 부분이 있고 최근에 유튜브 채널 이벤트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이버에 산삼진 99를 검색을 하셔서 들어가시면 구매를 하실 때 옵션명에 풋볼 살롱을 입력을 하시고 구매를 하시면 한 상자 가격에 한 상자를 더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후기와 효능을 꼼꼼하게 살펴보신 뒤에 구매를 하시는 것도 괜찮은 선택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보시는 프로토 적중 내역은 풋볼살롱이 온라인 배트맨 사이트에서 구매를 한 뒤에 풋볼살롱 멤버십 회원 여러분들에게 공유를 드렸던 프로토 조합픽 적중 내역입니다. 이 34회차부터 꾸준하게 공유를 드리고 있는데 풋볼살롱의 프로토 배팅 스타일은 보시면 아시겠지만 한 폴더나 두 폴더 저배당 픽은 잘 구매를 하지 않습니다. 최소 3폴더나 이 5폴더 정도로 고배당 픽을 구성을 해서 이 적중을 노리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프로토는 적중률보다는 수익률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항상 직접 구매를 하는 프로토 조합픽을 멤버십 회원 여러분들에게 공유를 드리고 있습니다. 34회차 같은 경우에는 최초의 378배짜리가 맨유와 리버풀의 노스웨스트 더비가 적중 특례가 되면서 115배짜리 고배당 적중픽이 나왔습니다. 38회차에서도 5폴더짜리 18.9배 적중픽이 나왔고 40회차에서도 이 5폴더로 적중이 됐습니다. 41회차에서도 5폴더로 적중픽이 나왔고 42회차에서도 5폴더짜리 29.6배당 적중픽이 나왔습니다. 46회차 같은 경우에는 3폴더 이 고배당 무승부 핸디캡 무승부 조합을 꾸려서 적중이 됐고 47회차 같은 경우에도 4폴더짜리 20배짜리 적중픽이 나왔습니다. 풋볼살롱의 멤버십은 700명가량의 회원분들이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멤버십 전용 네이버 카페에서 600명 가까이 되는 회원 여러분들이 자발적으로 축구 토토 승무패나 프로토 관련 정보를 공유를 해주고 계십니다. 직접 구매하신 프로토 조합픽도 자발적으로 공유를 해주고 계십니다. 이 한 폴락이나 두 폴락이 됐을 때는 함께 아쉬워하면서 복귀를 하고 이 적중이 되신 분들은 함께 축하의 기쁨을 나누면서 이 건전하고 소소하게 축구 토토와 프로토를 즐기는 문화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풋볼살롱 멤버십으로 합류를 하시면 프로토 쪽에서도 다양한 정보와 자료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프로토뿐만 아니라 축구토토 승무패에서 풋볼살롱이 활용을 하는 현미경 분석 자료와 풋볼살롱의 해당 회차 축구 승무패 최종픽 이미지를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이 PC로 유튜브 채널 풋볼살롱 유튜브 채널에 접속을 하셔서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 멤버십 가입이 진행이 되십니다.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풋볼살롱 멤버십으로 합류를 하셔서 다양한 자료와 픽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승무패 26회차 현미경 분석 2부 첫 번째 경기는 8번 경기로 들어온 요코FC와 시미즈의 경기입니다. 요코FC의 단통 패배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현미경 분석 1부를 보지 않으신 분들은 지금 화면 위로 올라가는 링크를 클릭을 하셔서 현미경 분석 1부를 시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코FC가 최근에 이 4연패 수렁에 빠져 있습니다. 최악의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요코FC이고 직전 고베 원정에서 0대5로 대패를 당했습니다. 그나마 위안을 삼을 수 있는 것은 홈에서 경기력이 좋아진다는 점인데 홈에서도 굉장히 많은 실점을 하고 있는 것이 요코FC입니다. 최근 리그 4경기에서 무득점 수렁에 빠져 있는 것이 요코FC이고 시미즈와의 상대 전적 면에서도 1승 1무 4패로 굉장히 열세에 빠져 있는 것이 요코FC입니다. 이 홈에서 공격력이 딱 2배가 증가한다는 점이 위안을 삼을 수 있는데 최근 공격수인 클레버 선수가 4경기 무득점 침체에 빠져 있고 테즈카 코에이 선수 역시 4경기 무득점 침체에 빠져 있습니다. 시미즈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살아나는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직전 센다이 원정에서 3대2 승리를 거두면서 리그 3경기만 따지고 봤을 때는 2승 1패로 나쁘지 않은 성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미즈는 브라질 용병 공격자원인 티아고 산타라 선수가 최근에 절정의 골 감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7경기에서 5골이나 넣고 있고 3경기 연속골을 넣고 있는 티아고 산타나이기 때문에 충분히 화력적으로 요코FC보다는 훨씬 더 좋은 경기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홈과 원정을 비교해 봤을 때도 원정에서 나쁘지 않은 성적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시미즈이기 때문에 충분히 승리를 거둘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살롱 코멘트에서 정리를 해드리면 지난 1차전 맞대결에서 골을 넣었던 선수들의 컨디션을 비교를 해봤을 때 확실히 티아고 산타나의 감각이 올라온 시미즈 쪽이 좀 더 유리한 경기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서로의 약점과 강점을 공략할 수 있는 무기를 하나씩 갖고 있는 것도 이 난타전 양상이 나올 것 같은 이 경기입니다. 세트피스와 크로스가 이 양점인 동시에 강점인 두 팀이기 때문에 세트피스와 크로스 상황에서 스토리가 만들어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주요 공격진의 컨디션은 앞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시미즈가 근소하게 우위를 가져갈 수 있는 경기이고 원정에서 성적과 경기력이 오히려 근소하게 상승이 되는 시미즈이기 때문에 요코가 제 아무리 홈에서 경기력이 2배가량 살아난다고 할지라도 시미즈 역시 원정에서 경기력이 살아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주축 공격 자원의 컨디션, 특히 티아고 산타나라는 용병 자원의 골 결정력이 살아있는 시미즈가 이 근소한 승리를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따라서 8번 경기는 요코FC의 단통 패배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9번 경기는 도쿠시마와 요코마리의 경기인데 도쿠시마의 단통 패배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쿠시마의 특징이 홈과 원정에서의 경기력 기복이 없는 편입니다. 그런데 평균 한 골이 되지 않는 득점력을 보여주는 도쿠시마이기 때문에 요코마리의 골문을 열기에는 굉장히 버거운 경기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마리노스와의 상대 전적을 보시면 0승 3패로 이 열세인 것이 도쿠시마이고 지난 3월 요코마리 원정에서는 아쉽게 한 골차 석패를 당했습니다. 평균 한 골이 되지 않는 빈공을 보여준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주축 자원들의 컨디션이 굉장히 좋지 못하다는 것이 원인입니다. 미야시로 타이세이 선수가 최근 5경기 무득점이고 키시모토 타케루 선수 역시 3경기에서 무득점 침체에 빠져 있습니다. 카키타 유키 선수 역시 11경기에서 무득점이기 때문에 이 도쿠시마가 빈공을 보여주기에 충분한 컨디션 난조라고 보여지고 지난 시즌 2부 리그에서 맹활약을 했었던 이 와타이 마사키 선수 역시 16경기에서 공격 포인트가 없는 것이 도쿠시마입니다. 이 스페인 출신의 감독 포야토스 감독이 지휘를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스페인 출신 감독이다 보니까 승격팀임에도 불구하고
불구하고 점유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평균 점유율이 J리그에서 2위를 달리고 있는데 이 평균 점유율 1등 팀은 다름 아닌 요코마리입니다. 요코마리 다음으로 점유율이 높은 것이 도쿠시마라고 보시면 되겠고, 요코마리는 최근에 리그에서 순항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3연승의 상승세를 탔고 직전 사간도스와의 홈경기에서는 2대0 깔끔한 승리를 거뒀습니다. 최근 리그 16경기에서는 패배가 단 1패밖에 없는 요코마리이고, 요코마리 역시 화력 자체는 굉장히 떨어져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오나이유 아도 선수가 최근에 4경기째 무득점 침체에 빠져 있고, 마에다 다이젠 선수 역시 7경기에서 한 골밖에 넣어주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요코마리가 자랑하는 특유의 화력 자체가 조금은 죽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나마 고무적인 것은 요코마리의 용병 미드필더인 마르코스 주니오르 선수가 7경기 만에 득점포를 재가동했다는 점입니다. 살롱 코멘트에서 정리를 해드리면 J리그 평균 점유율 1등과 2등 팀의 대결입니다. 지난 1차전 맞대결에서는 요코마리가 56%의 점유율을 가져가면서 1대0으로 이 어렵게 승리를 거둔 요코마리입니다. 제가 이 경기를 보면서 떠올랐던 매치업이 있는데, 이 승무패에서 라리가 경기가 들어왔을 때 이 스페인 라리가 경기에서 바르셀로나와 비아레알의 구도가 그려졌습니다. 바르셀로나와 비아레알이 이 쇼패스와 빌드업 그리고 점유율을 중시하는 팀들의 맞대결이었는데, 이 바르셀로나 쪽으로 상대 전적이 굉장히 쏠렸던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1부에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스타일이 겹치는 팀들 간의 대결은 그 스타일을 좀 더 잘 살리는 팀이 이 우세한 경기를 한다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요코마리가 이 점유율을 충분히 하면서 화력적으로도 지금 도쿠시마보다는 골 결정력이 좋기 때문에 한 골차 신승 정도는 가져갈 수 있는 경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따라서 9번 경기는 도쿠시마의 단통 패배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0번 경기는 가시마와 삿포로의 경기인데 승무 투폴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시마가 최근에 2연속 무승부에 빠지면서 이 상승세가 한풀 꺾였습니다. 오이타 원정에서 0대0 무승부에 그쳤는데, 리그 홈과 원정을 비교를 해보시면 확실히 가시마는 홈에서 더 좋은 모습을 보여주는 팀입니다. 이 한 가지 걸리는 것은 사포로와의 상대 전적에서 1승 3무 2패로 굉장히 무승부가 많이 나왔던 매치업인 만큼 이번에도 팽팽한 양상이 그려집니다. 이 리그 경기 기준으로 최근 4경기 2무 2패 열세에 빠져 있는 것이 가시마이기 때문에 사포로를 상대로 손쉽게 승리를 거두기에는 굉장히 버거울 것으로 보입니다. 가시마가 용병 선수인 에베랄도와 후안 아라노 선수가 부진한 상황 속에서 토종 공격 자원들이 제 몫을 해주면서 이 승리를 거둬왔는데, 최근에 공격력의 문제가 또다시 드러나면서 2연속 무승부에 빠져 있습니다. 가시마의 주요 득점 루트가 세트피스 상황이고, J리그에서 가장 많은 세트피스 골을 기록한 것이 가시마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포로는 최근에 가시마와 다르게 2연승의 상승세를 탔습니다. 직전 오이타와의 홈경기에서도 2대0 승리를 거뒀고, 컵대회에서는 강호 요코마리 원정에서 3대1 승리를 거뒀습니다. 이 한 가지 걸리는 부분은 원정에서 화력이 2배 이상 감소가 됩니다. 홈에서는 무려 17골이나 넣으면서 굉장히 화끈한 경기를 보여주는 사포로인데, 원정만 가면은 8골로 줄어드는 사포로이기 때문에 확실히 원정에서 이 고자 화력이 나온다면 최대치는 무승부가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포로는 가시마와 마찬가지로 세트피스 상황에서 많은 골을 넣고 있고, 사포로의 특징이 비셀고베와 더불어서 J리그를 대표하는 패스 축구를 구사하는 팀이기 때문에 쇼패스 상황에서 많은 골을 넣고 있습니다. 이 사포로가 팀 내 최다 득점자인 안델손 로페즈 선수가 최근에 부상으로 결장을 했었는데, 이 안델손 로페즈 선수가 중국 슈퍼리그 우안FC로 이적이 유력하다고 합니다. 이 안델손 로페즈 선수가 최전방에 나오지 못한다면 사포로가 자랑하는 이 화력이 죽을 가능성이 좀 더 높아 보입니다. 그나마 고무적인 것은 태국 메시라고 불리는 송크라신 선수가 최근에 부상에서 돌아왔기 때문에 안델손 로페즈 선수가 떠나는 자리를 이 송크라신 선수가 어느 정도 메워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있습니다. 측면 자원인 카네토 타코로 선수가 직전 오이타전에서 2골이나 몰아치면서 공격력을 뿜어냈기 때문에 확실히 안델손 로페즈가 없는 상황에서도 순항을 거듭했던 사포로인 만큼 최근 경기력이 주춤하는 가시마를 상대로도 승점을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살롱 코멘트에서 정리를 해드리면 이 경기는 굉장히 5대5 느낌이 나는 매치업입니다. 가시마가 최근 하락세인 반면에 사포로는 상승세를 타고 있고 특히 주포인 안델손 로페즈가 없는 상황에서도 상승세를 탔었던 사포로이기 때문에 가시마 원정에서 쉽게 패배를 할 것 같진 않습니다. 서로의 강점이 서로의 약점을 노릴 만한 경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가시마 같은 경우에는 세트피스 상황에서 원체 많은 골을 넣고 있고 사포로가 세트피스 수비가 그렇게까지 강한 팀이 아니라는 점에서 가시마는 세트피스 강점을 살렸을 때 득점을 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가시마도 세트피스 공격은 좋지만 세트피스 수비가 의외로 약하다는 약점이 있습니다. 무승부를 베이스로 올마킹까지 고려할 수 있는 경기라고 보여지고 지난 승무패 25회차에서 마치 센다이와 시미즈 느낌으로 굉장히 팽팽한 경기가 펼쳐질 것 같은 매치업입니다. 이 가시마가 2연속 무승부가 최다 무승부라서 3연속 무승부가 나와도 이상하지 않고 다만 사포로가 원정에서 화력이 2배 이상 감소를 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홈 강세인 가시마의 근소한 승리까지 가정하는 것이 안정적이라고 보여집니다. 이 사포로가 세트피스가 강점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엄연히 따지자면 J리그에서 세트피스가 가장 센 팀은 가시마이고 또 한 가지 제가 가시마 쪽으로 근소하게 기운다고 생각하는 요소는 사포로가 전형적인 패스 축구이고 쇼패스 상황에서 많은 골을 세트피스 다음으로 넣고 있는데 가시마가 쇼패스 상황에서 의외로 실점이 적기 때문에 사포로가 자랑하는 특유의 패스 축구, 패스 플레이가 살아나지 않을 가능성도 높아 보입니다. 따라서 10번 경기는 승무 투폴로 가면서 가시마 사이드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1번 경기는 우라와와 후쿠오카의 대결인데 우라와의 단통 승리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라와가 홈과 원정을 비교해봤을 때 기본적으로 홈에서 더 좋은 경기력을 보여주는 팀입니다. 직접 가시아 원정에서도 2대0 깔끔한 승리를 거둔 우라와이고 우라와는 확실히 에이스 공격수인 카스퍼 융커 선수가 절정의 골 감각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 카스퍼 융커 이 카스퍼 주커라고도 표기를 하는데 어쨌든 이 선수가 왼발 슈팅뿐만 아니라 연계까지 굉장히 뛰어난 공격수이기 때문에 카스퍼 융커를 앞세운다면 화력적으로 후쿠오카를 압도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최근 리그 7경기에서 7골을 몰아넣고 있는 융커 선수이기 때문에 직전 가시화전에서도 후반 15분에 교체 투입이 되면서 체력 안배까지 한 융커이기 때문에 충분히 후쿠오카의 골문을 가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후쿠오카는 리그 5경기에서 2연패 수렁에 빠져 있습니다. 직전 고베와의 홈경기에서도 1대2 패배를 당했는데 후쿠오카가 특징적인 것이 홈과 원정에서 공격력과 수비력이 굉장히 기복이 없습니다. 왼쪽 측면 수비수인 에밀 살로몬손 선수가 날카로운 킥을 가지고 있다고 항상 말씀을 드리는데 특히 세트피스 상황에서 프리킥이 굉장히 날카롭습니다. 살로몬손 선수가 올리고 공격수 브루노 멘데스가 마무리하는 세트피스가 상당히 강한데 이 브루노 멘데스라는 외국인 공격자원이 최근에 2경기 무득점 침체에 빠져 있습니다. 평균 점유율이 43%밖에 안 돼서 최하위를 달리는 것이 후쿠오카이고 우라와는 평균 점유율이 54%, 55% 가까이 되기 때문에 J리그 3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이 경기는 우라와가 점유율을 가져가면서 주도를 하는 양상이 펼쳐질 것으로 보이고 우라와가 후쿠오카에게 위험지역에서 파울, 세트피스 기회만 내주지 않는다면 충분히 융커를 앞세워서 승리를 가져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살롱 코멘트에서 정리를 해드리면 최근 수비가 흔들리고 있는 후쿠오카이고 공격수 브루노 멘데스 역시 2경기 무득점 침체에 빠져 있습니다. 후쿠오카의 강점이 제가 세트피스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우라와가 세트피스 수비가 나쁘지 않다는 것도 후쿠오카가 득점을 하는데 어려움을 겪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라와는 카스퍼 융커라는 확실한 공격 마무리 피니셔가 있기 때문에 홈에서 다부진 경기력을 보여주는 우라와가 직접 가시화전 승리로 분위기 반전에 성공을 했기 때문에 우라와가 여러모로 유리한 경기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후쿠오카가 주중 경기를 치르지 않아서 체력적으로는 우위라고 보여지지만 우라와 역시 지금 융커를 비롯해서 주축 자원들을 후반에 투입을 하면서 어느 정도 체력 안배를 했기 때문에 체력적인 면에서도 그렇게까지 열세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2경기 연속 2골을 허용한 불안한 수비를 보여주는 후쿠오카가 홈 깡패 우라와의 공세를 막아내기에는 힘든 경기라고 보여집니다. 11번 경기는 그래서 우라와의 단통 승리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2번 경기는 도쿄와 오이타의 경기인데 승무 투폴로 가면서 이변을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회차에서 풋볼살롱은 가시마와 오이타의 단통 무승부를 적중시키면서 재미를 봤는데 이번에도 오이타를 한번 믿어보려고 합니다. 도쿄가 최근에 리그 2연승을 달리고 있는데 공격력 자체가 시원치는 않습니다. 도쿠시마 원정에서도 1대0 신승을 거둔 도쿄인데 그나마 홈과 원정을 비교해봤을 때 홈에서 화력이 2배 가까이 상승이 되지만 수비력이 원정보다 안 좋은 것이 홈 경기에서의 도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오이타와의 상대 전적을 보시면 홈에서 이상하게 1무 1패로 홈에서 오이타를 만나면 작아지는 것이 도쿄입니다. 최근에 도쿄가 브라질 공격 3인방 아다일톤, 디에고 올리베이라, 레안드로 선수의 컨디션이 나쁘지가 않고 직전 도쿠시마 원정에서 이 브라질 용병 3인방을 모두 후반에 교체 투입을 시키면서 체력적인 안배를 어느 정도 했습니다. 이 토종 공격 자원인 타가와 쿄스케 선수가 12경기 만에 득점포를 재가동을 했기 때문에 이 브라질 3인방이 침묵을 한다면 타가와 쿄스케 선수가 어느 정도 해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살아났습니다. 핵심 수비수인 와타나베 츠요시 선수가 지난 경기에서 경고 누적 징계로 나서지 못했는데 이번 경기에는 출전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수비력이 어느 정도 상승이 될 것 같습니다. 도쿄는 쇼패스 상황과 크로스 상황에서 많은 골을 넣고 있고 마찬가지로 수비 상황에서는 쇼패스와 세트피스로 굉장히 많은 골을 실점을 하고 있습니다. 오이타 같은 경우에는 직전 가시마와의 홈 경기에서 0대0 무승부를 거두면서 승점을 챙겼는데 홈과 원정을 비교해봤을 때 원정에서 굉장히 고자 같은 경기력을 보여줍니다. 원정에서는 1승 7패로 굉장히 저조한 성적을 보여주면서 실점 역시 홈보다 많은 실점을 하고 있습니다. J리그에서 18경기에서 12골밖에 넣지 못해서 최소 득점이 공동 19위로 빈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센다이 출신의 191cm 장신 공격수 나가사와 슌 선수가 2경기째 무득점 침체에 빠져 있고 마치다 야마토 선수 역시 7경기 무득점 침체에 빠져 있기 때문에 오이타가 최대치가 나온다면 이 질식 수비를 통해서 꾸역꾸역 무승부를 거둘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이타가 많은 골을 넣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세트피스나 쇼패스, 세컨볼 상황에서 조금은 득점을 하고 있다는 점을 체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살롱 코멘트에서 정리를 해드리면 제가 무승부까지 바치는 이유는 이 액면가로 보자면 도쿄의 승리가 그려지지만 도쿄가 수비지향적인 팀, 특히 점유율을 낮게 가져가는 팀을 상대로 의외로 고전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이 도쿄가 의외로 평균 점유율이 45.9%로 J리그 하위권에 속하고 있고 이 실제로 자신들보다 평균 점유율이 낮거나 약팀들이 수비적으로 내려앉을 때 득점을 하는데 굉장히 애를 먹는 것이 도쿄 입니다. 오이타의 원정 고자 경기력과 도쿄의 최근 꾸역승 능력을 고려하면 도쿄의 한 골차 신승이 그려지는 경기이긴 해도 최대치로는 무승부까지 잡아볼만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도쿄가 최근에 공격력 자체가 그렇게까지 세지가 않고 오이타가 직전 경기에서도 가시마를 상대로 특유의 수비력을 보여주면서 승점을 챙겼기 때문에 도쿄를 상대로도 질식 수비를 보여준다면 최대치로 무승부를 가져갈 만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이타가 도쿄 원정에서 강한 면모가 있었고 그나마 도쿄가 약점을 보이는 쇼패스, 세트피스, 세컨볼 상황에서 그나마 많은 골을 넣고 있는 오이타이기 때문에 올 시즌 홈에서 최근에 무승부가 없었던 도쿄이지만 이미 첫 무승부를 거뒀기 때문에 이번에도 무승부가 나와도 이상하지 않은 결과라고 보여집니다. 따라서 12번 경기는 승무 투포를 잡으면서 이변을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13번 경기는 쇼난과 가시와의 경기인데 쇼난의 단통 승리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폴더스에 여유가 있으시면 무승부까지 바치실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쇼난이 리그 홈 경기와 원정 경기를 비교해 보시면 홈에서는 2승 6무 1패로 패배가 단 1패밖에 없으면서 평균 실점이 0.33골입니다. 홈 경기를 기준으로 사간도스 다음으로 J리그에서 최고 짠물 수비를 보여주는 것이 쇼난이고 쇼난이 원정에서는 조금 고자 같은 모습이 있었지만
있지만 직전 우라와 원정에서도 3대2 승리를 거두는 만큼 이 굉장히 경기력 자체가 올라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홈 경기 기준으로 제가 짠물 수비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한 가지 아쉬운 것은 홈 9경기에서 6골밖에 넣지 못해서 이 최소 득점 2등을 달릴 정도로 빈공을 보여주는 것이 쇼난입니다. 쇼난 같은 경우에는 야마다 나오키 선수가 최근 4경기에서 2골을 넣어줬고 우라와전에서도 골을 넣으면서 이 알토란 같은 활약을 해주고 있습니다. 용병 공격 자원인 웰링턴 선수 역시 6경기 만에 우라와전에서 득점포를 가동을 했고 오카모토 타쿠야 선수는 우라와전에서 16경기 만에 득점포를 가동을 했습니다. 이 우라와전에서 주축 자원들이 모두 골맛을 본 쇼난이기 때문에 쇼난이 홈 특유의 끈적한 경기력을 보여준다면 충분히 가시와를 상대로 승리를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 가지 걸리는 부분은 가시와와의 상대 전적 면에서는 쇼난이 열세를 보이고 있는데 그래도 홈에서만큼은 1승 1무를 거두고 있습니다. 올 시즌 3차례 맞대결에서는 2무 1패로 무승부가 굉장히 많았던 흐름이기 때문에 가시와가 이 주포 공격수인 울룬가 선수 이적 이후에 굉장히 올 시즌 고전을 하고 있지만 충분히 쇼난을 상대로 무승부까지는 노려볼 수 있는 경기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가시아가 최근 리그 4연패 수렁에 빠져 있고 직전 우라와의 홈 경기에서도 0대2로 패배를 당했습니다. 리그 홈과 원정을 비교해 봤을 때 원정에서 굉장히 고작 경기력이 나오는 것이 가시와인데 이 원정에서는 공격력이 3배 가까이가 감소를 하기 때문에 가시와가 특유의 원정에서의 빈공을 보여준다면 J리그 최고 홈경기 짠물 수비를 자랑하는 쇼난의 골문을 열기에는 굉장히 버거운 경기라고 보여집니다. 가시와가 리그 8경기에서 1무 7패 부진에 빠져 있는데 무려 5경기에서 무득점이기 때문에 쇼난의 짠물 수비를 뚫기에는 굉장히 버거워 보이고 한 가지 패턴적으로는 올 시즌 최다 연패인 4연패 중이기 때문에 과연 가시와가 5연패를 할 것인가 라는 패턴적인 부분이 있다는 점을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다골을 넣고 있는 고야 히로토 선수가 부상 복귀 이후에 이 우라와전에서 결장을 했기 때문에 이번 경기에서도 과연 출전이 가능할지 의문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 우리나라의 김승규 골키퍼가 주전 골키퍼로 활약을 하고 있는 가시와 레이솔인데 이 김승규 골키퍼가 자가격리가 지금 끝났는지 안 끝났는지 확실하게 나오지가 않고 있습니다. 이 계산을 자체적으로 해봤는데 이번 경기까지 출전이 조금 불투명하기 때문에 만약에 김승규 골키퍼가 이번 경기에서도 나서지 못한다면 이 쇼난을 상대로도 무승부를 잡기에도 조금은 어려운 경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용병 공격 자원들이 굉장히 부진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가시와이기 때문에 특유의 빈공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살롱 코멘트에서 정리를 해드리면 홈에서 J리그 최고 짠물 수비를 보여주는 쇼난이 원정 고자 가시와를 상대로 패할 것 같지 않은 경기입니다. 쇼난은 우라와를 상대로도 역전승을 거둘 만큼 굉장히 상승세를 탄 반면에 이 가시와 같은 경우에는 고야 히로토 같은 주요 공격 자원들 특히 용병 자원들의 컨디션 난조가 너무나도 심하기 때문에 원정에서 이 빈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쇼난 같은 경우는 주요 득점 루트가 측면 크로스인데 가시와가 크로스 상황에서 굉장히 적지 않은 실점을 하고 있다는 점도 쇼난 특유의 측면 공격이 살아날 가능성이 높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쇼난이 체력적으로 우위에 서 있고 우라와전 역전승 상승세를 바탕으로 주요 자원들이 나란히 골맛을 본 쇼난이기 때문에 홈에서 짠물 수비까지 보여준다면 이 쇼난 사이드가 유력한 경기이지 않나 싶습니다. 다만 가시와가 최다 4연패 중이라는 패턴이 있고 상대 전적에서 밀리지 않는 점과 가시와 그래도 쇼난이 약점이 있는 세트피스와 쇼패스 상황에서 득점을 그나마 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를 해봤을 때 최대치로 무승부가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김승규 골키퍼가 출전을 할 수 있다면 가시와가 끈적하게 무승부까지 잡아볼 만한 경기라고 생각이 되어지고 따라서 폴더스의 여유가 있으시면 승무 투포를 추천드리도록 하겠고 폴더스의 여유가 없으시면 그래도 단통 승리로 가보실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14번 경기는 애틀 유나와 뉴욕 레드불스의 경기인데 승패 투폴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애틀란타가 최근 리그 5경기에서 1승 3무 1패로 무승부가 조금 많은 흐름이 있습니다. 직전 뉴욕시티 원정에서는 한 골차 석패를 당했는데 확실히 애틀 유나는 홈과 원정을 비교해봤을 때 홈에서 훨씬 더 좋은 경기력을 보여줍니다. 홈에서는 2승 2무 0패로 패배가 없는데 화력 면에서 지금 평균 2골이나 넣고 있습니다. 홈 경기에서는
홈에서는 원정에서보다 훨씬 더 많은 골을 넣고 있는 애틀란타이기 때문에 충분히 좋은 경기력을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만 한 가지 걸리는 것은 뉴욕 레드불스와의 상대 전적이 1승 1무 4패로 굉장히 열세에 빠져 있다는 점이고, 애틀란타는 공격수 마르티네즈 선수가 베네수엘라 대표팀에 차출이 됐기 때문에 공격 쪽에 전력 누수가 예고가 되고 있습니다. 중앙 미드필더인 하인드먼 선수가 패스가 굉장히 좋은 선수인데 부상으로 인해서 출전이 불투명하기 때문에 확실히 화력적으로 전력 누수가 예고가 됩니다. 이 공격형 미드필더인 마르셀리노 모레노 선수가 최근 5경기에서 2골을 넣어줬는데 직전 경기에서 결장을 했기 때문에 모레노 선수의 활약 여부가 굉장히 불투명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애틀란타가 무게중심이 상당히 낮은 팀이고 점유율을 굉장히 높게 가져가서 메이저리그 사크에서 평균 점유율이 제일 높은 팀이 애틀 유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반대로 이 뉴욕 레드불스 같은 경우에는 홈과 원정을 비교해 봤을 때 굉장히 원정 고자다운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홈에서는 4승 1패로 극강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에 비해서 원정에서는 0승 4패로 이 전패를 달리고 있고 실점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실점이 홈에서는 3골밖에 되지 않는데 원정만 가면은 3배 이상 증가를 하면서 많은 골을 실점을 하고 있는 것이 뉴욕 레드불스입니다. 이 레드불스 역시 공격 쪽에 전력 누수가 있는데 이 다이아몬드 442 전형을 사용을 하는데 미드필더 핵심 미드필더인 카세레스 주니어 선수가 베네수엘라 대표팀에 차출이 됐습니다. 이 수비 쪽에도 아론 롱이라는 중앙 수비수가 아킬레스건 부상으로 인해서 이 출전이 불가능하고 왼쪽 측면 수비수인 구트만 선수 역시 부상 중이기 때문에 공수에 걸쳐서 전력 누수가 있는 것이 뉴욕 레드불스입니다. 이 레드불스가 압박을 굉장히 심하게 하는 팀이기 때문에 이 필연적으로 역습 수비가 취약하다는 약점이 있습니다. 최근 원정 경기에서 5연패를 달리고 있는 뉴욕 레드불스이기 때문에 이 분위기 반전이 필요한 레드불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살롱 코멘트에서 정리를 해드리면 양팀 모두 최근 경기력이 좋지 못하다는 점에서 팽팽한 경기가 예상이 됩니다. 애틀란타는 홈에서 무패에다가 득점력이 급상승하는 면이 있기 때문에 이 뉴욕 레드불스를 상대로 쉽게 패할 것 같진 않습니다. 이 레드불스는 원정에서 전패를 달리고 있고 실점이 무려 3배나 증가하기 때문에 애틀란타에게 실점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두 팀 모두 공격 쪽에 전력 누수가 크기 때문에 공격 작업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이 뉴욕 레드불스가 압박을 빡세게 가는 팀인데 필연적으로 수비 뒷공간 노출이라는 약점이 있지만 애틀란타가 그렇게까지 역습이 강한 팀이 아니기 때문에 뉴욕의 뒷공간을 쉽게 공략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애틀란타가 무게중심이 상당히 낮고 점유율이 메이저리그 사커에서 가장 높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애틀란타가 자칫 자기 진영에서 엉덩이를 뒤로 빼고 이 패스를 돌리면서 점유율을 확보하다가 뉴욕 레드불스의 빡센 전방 압박에 공을 빼앗기면서 실점을 하는 그림도 그려집니다. 그도 그럴 것이 뉴잉 레벌과의 직전 경기에서 뉴욕 레드불스가 0대3으로 지고 있다가 2대3까지 따라붙었던 저력이 있는 팀이기 때문에 뉴욕 레드불스 역시 화력 자체는 그렇게까지 나쁘지 않다는 점을 들어봤을 때 무리하게 점유율을 끌어올리다가 애틀란타가 이 뉴욕 레드불스의 압박에 의해서 실점을 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이 무승부가 없는 뉴욕 레드불스의 빠꾸 없는 성향을 고려해 봤을 때도 이 승패가 갈리는 5대5 경기가 예상이 됩니다. 따라서 마지막 경기는 승패 투폴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것으로 승무패 26회 차에 들어온 14경기 현미경 분석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서두에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최종 픽만 그대로 따라가지 마시고 최대한 투폴 추천과 독식픽 추천 그리고 살롱 코멘트 분석 내용을 기반으로 나만의 픽을 구성을 하실 때 적중 확률이 올라가십니다. 승무패 25회 차에서 풋볼 살롱 구독자 여러분들이 2등을 비롯해서 굉장히 많은 고등수 적중자가 나왔는데 이번 승무패 26회 차에서도 좋은 결과가 있으시길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영상이 도움이 되신 분들은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풋볼살롱 채널에 크나큰 힘이 됩니다. 구독 버튼 옆에 종 모양의 알림 설정을 해주시면 그 누구보다 빠르게 양질의 축구 승무패 프로토 관련 컨텐츠를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풋볼 살롱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